네, 안녕하십니까. 자, VIP 회원 여러분들, 금요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오전에 이제 언급했듯이 DMI를 활용한 이제 바닥주 매매입니다. 바닥주 매매법 설명인데요. 자, DMI의 지표의 이제 설명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매매법 공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보면 시장은 추세적 시장, 트렌드 마켓과 비추세 시장, 론 트렌드 마켓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업 트렌드가 될 수 있고 다운 트렌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추세적 시장이란 시장이 강세 또는 약세라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포지션을 다음 날로 이어시키는 포지션 트레이딩에 의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추세적 시장이란 장중에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매매하는 데이 트레이딩에 적합한 상황을 말한다. 비추세 시장, 그다음에 추세 시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따라서 현재 시장이 추세적 시장인지 비추세적 시장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DMI 차트는 현재의 시장 추세와 함께 그 추세의 강도까지 알려주는 지표로 단기보다는 중장기 추세 판별에 적합하다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DI는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폭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승하는 비율. 그 다음에 마이너스 DI는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폭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해석을 한번 살펴보면 플러스 DY와 마이너스 DY의 교체. 자,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보다 큰 국면, 이건 무슨 의미를 하냐면, 이 붉은색 선이 이제 플러스고요. 파란색 선이 마이너스로 이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선이 마이너스 선보다 이제 위에 있다는 얘기죠. 상단에 있으면 상승 추세, 작은 국면은 하락 추세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상향 돌파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상향 돌파하는 시점이 바로 매수, 하향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플러스 DY와 마이너스 DI의 교차를 매매 신호로 이용할 때는 ADX가 있습니다. 자, DMI는 세 가지의 보조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그 다음에 ADX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ADX 20선 아래, ADX가 이제 기준선에 보면 20선입니다. 기준선 20선 아래에 있으면, 그래서 20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이 DI와 마이너스 DI 중 값이 큰 지표 방향으로 매매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즉, ADX 값이 상승하는 것은 현재 플러스 DY와 마이너스 DI 중에 위에 있는 지표이다. 지표의 방향대로 추세가 진행되며 그 강도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플러스 DI는 빨간색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마이너스 DI는 파란색으로 이제 설정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크게 보면, 플러스 DI와 마이너스의 상향 교차 시기가 바로 매수의 이제 시기고요. 매수의 시기인데 ADX가 20을 돌파했죠. ADX가 이제 20 기준선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요 부분하고 일치가 되는 요 부분 시기가 매수의 시기라는 얘기를 이렇게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닥주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닥주라는 게 뭐냐면 큰 상승 파동 이후에, 자, 보세요. 이렇게 큰 상승 파동 이후에 크게 조정폭이 나옵니다. 크게 이제 조정폭이 나와서
이 조정이 장기간으로 가다가 어떤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의 상향 교차 시기예요. 상향 교차 때 바닥을 찍었다 그런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여기를 볼게요. 대상승했던 이 시기를 보면 역배열에서 그쵸? 이 조정이 나와서 장기간의 이제 조정을 마치고 반등이 나오는데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온다는 부분이 바로 DI 플러스와 D 마이너스의 상향 돌파 지점이에요. 상향 돌파 지점인데 이 부분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DI 플러스와 D 마이너스가 상향 돌파를 하면서 30의 기준선을 돌파 나갈 시기와 ADX가 20을 돌파해 놨던 요 시기 때 바로 매수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닥을 찍고 바닥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가 상향 교차를 했고요. ADX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면 바로 21선, 기준선 21선 이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설정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설정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랑 같이 교차를 해서 봐야겠죠. 그러면 기준선에 보면 10과 30만 되어 있는데 20도 기준선으로 추가를 하고요. 빨간색으로 하고 점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간은 25로 했어요. 기간은 25로 했습니다. 25를 하거나 20을 하거나. 근데 저는 이제 25 값을 쓰는데요. 자, 보시면 이 부분이 체크가 될 겁니다. 여기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뭐냐면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의 상향 교차예요. 상향 교차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준선 30 이상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처럼 기준선 30 이상을 보여주고 그쵸? ADX가 20 이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확실한 매매 자리예요. 그럼 바닥을 찍고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ADX는 20으로 하향을 하고 있고요. 그죠? ADX는 20 아래로 하향을 하고 있고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는 상향 교체를 했지만 이게 힘이 없다는 얘기죠. 뭐에 의해서? ADX의 강도가 약화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크게 볼까요? 이 부분을 크게 보겠습니다. 상향 교차를 했지만 30의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ADX가 약화됐습니다. 20선 아래로 20선 아래로 이제 빠진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진 겁니다. 그 때문에 힘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면 강한 상승력은 바로 이 부분이죠. 강한 상승력을 보였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상향 교체를 하면서 ADX가 20을 돌파했을 때, ADX가 20을 돌파할 때 가장 상승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못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ADX가 20을 돌파할 때는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진정한 바닥주 매매다.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실히 보는 거는 DMA를 봐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 부분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이 부분에서 확인이 납니다. 30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죠? 30을 돌파하지 못했고 ADX가 약화됐죠. 20선 아래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바닥을 찍었다고 본 게 아니라 더 하락이 이제 가속화됐죠. 그러면 어느 시기 때 그냐면 이겁니다. 강하게 돌파하는데 30의 기준선을 돌파했죠. 플러스가 그쵸? 30의 기준선을 돌파했고요.
ADX가 20의 기준선을 돌파했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매수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강한 상승력이 보인다. 그러면 바닥을 찍고, 이게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겁니다. 긴 조정을 끝냈죠. 이게 바닥주 매매, 진정한 바닥주 매매다. 자, 여기에 이제 회귀론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주가는 다시 돌아온다. 어떤 형태로? TSF의 도라나음으로, 그리고 구름으로 진입할 때. 이게 바로 회귀론이죠. 회귀론 1번입니다. 주가는 다시 돌아온다. 이때 바닥을 찍고 돌아오는 거죠. 바닥을 찍고 돌아오는 겁니다. 주가는. 그럼 확실한 바닥이 어디 있냐면 DMI를 보면 됩니다. 이게 확실한 바닥이죠. 이게 확실한 바닥에서 바닥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종목 볼까요? S1 같은 경우도 회귀론이죠. TSF가 돌아 나온다. 어느 쪽으로? 구름 쪽으로. 그래서 구름을 진입했죠. DMI를 보세요. 이미 ADX는 20을 훨씬 넘어섰고요. 상향 교체를 했죠. 상향 교체하고 30 돌파. 매매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매매식. 회귀론과 이게 바닥이죠. 긴 조정을 끝내고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바닥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상향 교체를 했지만 30도 돌파했지만 30을 돌파하지 못했죠. 30은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죠? 30을 돌파하지 못했고 ADX도 20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걸 보면 됩니다. DMI가 상향 교차는 안 했지만, 그쵸? DMI가 상향 교체를 안 했지만 ADX가 어떻게 되냐면 20을 돌파했죠. ADX가 20을 돌파했죠. 자,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DMI 지표가 3개의 선으로 구성된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강도는 ADX로 보고, 그 다음에 D 플러스와 D 마이너스의 상향 교차시 때, 이 상향 교차를 하고 30을 넘어줄 때가, 자, 강한 반등이 나오는 시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바닥주 매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종목을 보면서 한번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우양을 보겠습니다. 우양이 바닥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우상향적으로 갔던 요 시기의 패턴. DMI를 한번 보세요. DMI. 자, DMI 플러스가 우위를 보이고 있죠. 이미 이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ADX를 보세요. ADX. 항상 플러스가 우위를 보여주면서 ADX를 보면 이게 강한 상승 추세라는 걸 볼 수가 있죠. 21선 이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 검색식을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보조 지표에서 DMI의 조건 검색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제 조건 검색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DMI의 패턴을 이해하기입니다. 패턴을 이해하기. 다른 종목을 볼까요? 오리콘 보겠습니다. 자, 오리콘. 바로 여기가 매수예요. 여기. 바로 여기가 매수란 얘기입니다. 상향 교차 했죠. ADX는 이미 20 이상에서 이러는 걸 보이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교차. 20에서 교차를 했어요. 여기서. 기준선 20에서 하고 30 돌파. 매매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회귀론이죠. 회귀가 뭐다? 주가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TSF의 돌림으로, 그 다음에 구름 진입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바닥주 매매예요. 뭐 무조건적으로 크게 조정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바닥이다.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바닥 반등은 바로 이런 게 진정한 바닥 반등이에요. 큰 조정 이후에 DMI 플러스와 DMI 마이너스가 상향 교체를 하면서, 자, 상향 교체를 하되 ADX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ADX가 20 이상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 하락이 가속화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바닥을 찍고 새롭게 반등이 나오는데 ADX가 어떠나요? ADX가 이번에는 30 이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바닥 턴이라면 턴 어라운드라는 얘기예요. 바닥 턴의 턴 어라운드.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다른 종목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자, 보세요.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다. 자, 회기론입니다. 그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 요런 요런 패턴을 보여주는 이유가 서로 이제 데드도 아니고 골드도 아니고 요렇게 애매하게 간단 말이에요. 요런 거는 세력들이 요 패턴을 속이는 거죠. 힙소가 있는 거죠. 요 패턴을 속이면서 매집을 해서 그런 거예요. 매집. 크게 티가 나지 않게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다리는 매매를 하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면 D 플러스가 이렇게 돌아 나와야 돼요. D 플러스가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된다. D 마이너스는 이렇게 꺾여야 되고 이렇게 돌아오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꺾일 때 줍줍하면 됩니다. 줍줍. 아시겠죠? 그때 줍줍하는 거예요. 그때 줍줍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차트를 많이 돌려보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볼륨 오실레이터 5와 20을 보면 됩니다. 볼륨 오실레이터 5와 20을 보면 된다. 자, 요 수렴 받을 때 보면 서로 교체하는 걸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 우위를 보이고 있죠. 근데 ADX가 이렇게 하락 보이다가 여기 요 시점에서 한번 보세요. 요 시점. 보이시죠? 우리가 여기서 확신을 못 가져요. 어느 때 확신을 갖냐면 요 때 그런 거예요. ADX가 20을 돌파할 때. ADX가 20을 돌 때 확신을 갖고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요때 볼륨 오실 때 수렴을 보는 거예요. 볼륨 오실레이터의 수렴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엔 더 추가적인 설명과 그다음에 조건 검색식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